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관의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결국엔 이 한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죠. 이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왜 이 비트코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전에 하나투자증권이 이 두나무에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나무 같은 경우 이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두나무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결국엔 두나무의 가치가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투자증권의 가치도 오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투자증권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것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투자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투자증권은 이 두나무라는 회사에 투자했었던 사실이 있죠. 지금 현재 하나투자증권은 여기 두나무라는 회사의 5대 주주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약 5.9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현재 업비트라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코인 투자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보고서를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현재 두나무의 경우에는 24년 1분기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4,482개, 그리고 이더리움이 8,5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 두나무 같은 경우 뭐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두나무의 가치도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두나무에 투자했던 이 하나투자증권의 가치도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두나무의 가치도 하락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투자증권의 가치도 하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예전에 1억 가까이 좀 찍은 상황이 있었었는데, 왜 1억까지 갔었냐, 이 상황 함께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바가 있었었죠. 이 현물 ETF 승인한 것은 의미가 상당한데,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하기엔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코인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현재 4대 거래소라고 불리고 있는 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있는데,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기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트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을 늘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동성 문제로 기관에서는 이 코인을 투자하기 꺼려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ETF 승인으로 이 새로운 금융상품이 만들어지면서 이 기관들은 이제 대체 투자로서 투자할 근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현물 ETF 승인으로 이 근거가 생기면서 이 코인 쪽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인 쪽 시장이 좋지 못하는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투자증권의 주가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인 쪽 시장이 좋지 못하는 흐름이 왜 나오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말씀을 들어보자면, 이 바이든 후보 교체론이 있어요. 이 저번 주 금요일에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 대선 토론을 벌였었는데, 그때 당시 이 바이든은 토론을 참패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기세가 기울면서 이 미국의 민주당 측에서는 후보 교체론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는 이 가상화폐에 상당히 친화적인 입장이에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강력한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트럼프 당선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점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마운트 곡수 물량 폭탄 우려라는 것이 있는데, 이 10년 전에 그 파산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거든요. 이 마운트 곡수라는 것이 14년도에 이 95만 개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했어요.
10년 만에 고객들에게 또 반환을 한다라고 하는데, 고객들에게 반환을 한다면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거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 이런 악재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런 악재를 좀 잠재우고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 텐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 3월 5일에 고가 부근을 좀 찍고 그리고 하락 추세에 놓이고 있는데, 이 3월 5일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약 40% 정도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적으로 우리가 지지라인이라고 할 곳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24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다시금 상승을 할 수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매물대를 보시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47만 주 정도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49만 주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4,200주 정도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강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 하나투자증권의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한 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개인이 26만 주 정도 매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39만 주 매수, 기관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13만 주 매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모펀드에서도 한 달 사이에 11만 주 정도 매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투자에서 5만 7천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세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투자증권의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